어깨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루머 중에 고장이 잘 난다. 그리고 한 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든다. 네. 이게 AS가 많이 나오면 네.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지열 히트펌프의 효율성도 높이고 내구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비장의 무기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지열로 바닥 대류 냉방까지 지원하는 코어클이 설치된 화성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코어클만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이 집이 코어클이 설치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보시면 외부에 가스통도 없고 연통도 없고 실외기에 기타 지저분한 배관들이 없이 세상 깔끔하죠. 코어클 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택의 외부가 깔끔해지고 낭비되는 공간이 없어진답니다. 자, 그럼 바로 비장의 무기 알아보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워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올해가 정말 더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사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이 냉방 설비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을 할까, 냉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어떻게 피해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지열 히트 펌프를 이용을 해서 냉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코어클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 링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동굴에 온 것 같은 쾌적한 냉방 시스템을 구현하는 코어클 시스템과 지열 히트펌프의 효율성과 내구성까지 개선시킨 비장의 무기를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보다 좀 더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화성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지금 코어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가 여름 같죠?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화성에서 또 뵙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 화성 현장에도 코어클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저희가 적지 않게 코어클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아직도 이 좋은 시스템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코어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코어클이라고 칭하는 거는 실내 제어 장치를 저희가 이제 코어클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그 실내에서 그 난방하고 냉방을 제어해주는 실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도 서구화돼서 입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기 난방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어클은 바닥 난방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류 난방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 난방하고 대류 난방하고 같이 이제 할 수도 있는 어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제어가 다 되는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냉방까지 다 돼요. 그 대류식 냉방으로 해서 이제 찬 바람만 나와서 이렇게 냉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 냉방이라 해서 찬 바람도 나오고 바닥에 이제 좀 시원한 물을 흘려서 그 복사 냉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냉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열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건축주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래서 뭐 유지비가 어떻게 되는데 냉난방비가 어떻게 되는데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이제 뭐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대비해서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에서 거의 4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와우. 코어클을 쓰시는 분들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거의 어떻게 쓰시냐면 뭐 난방비, 냉방비 때문에 뭐 껐다 켰다 안 하시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에 그냥 24, 5도로 세팅을 해 놓으세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내 온도 23도, 24도 맞춰 놓고 그냥 저희 가을 될 때까지 그냥 세팅해 놓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44철 뭐 24도, 23도, 25도 뭐 원하는 온도로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좋은 코어클 시스템이 지열 히트 펌프랑 같이 결합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지열 히트 펌프 설치하시는 사장님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던데. 네네네.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네. 한번 같이 오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한 ENG의 유중필드라고 지열보일러 전문 참여기업이고요. 코어크 대표님하고 계속 진행을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아, 제가 코어크 설치된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지열보일러 사장님을 만나뵙는 건 처음이네요. 저희가 네. 항상 엇갈렸었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코어클이 하이브리드로 뭔가 굉장히 그동안의 시스템과 다르게 쾌적하게 그러면서도 에너지 효율까지 잡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는 계신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에 지열 히트 펌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열 히트 펌프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열은 이제 땅속 열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온수, 냉방까지 같이 규명하는 신재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권장을 해서 윤복합 사업이라 해서 굉장히 농가주택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농가주택에도 많이 네네. 들어가요? 다양한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은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급이나 아니면 건물들, 아니면 무슨 수녀원이나 뭐 교회, 아니 절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축으로 지시면 요즘에는 많이 큰 건물에도 지열 보일러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주도 지금 시청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예. 지자체 그런 건물들, 네. 면사무소 뭐 이런 데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까 수녀원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뭐 연수원이나 기타 등등 큰 규모의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나 그렇죠.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바닥난방 문화지 않습니까? 네. 지열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게 못 믿어서 망설이신 분들은 많이 있어도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는 거의 다 만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그리고 네. 주변에 또 루머들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설치하시고 15년 동안 하시면서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지열보일러 설치하시는 분 만나 뵈면 제일 궁금했던 건 지금 더군다나 15년 정도 하셨다니까 어깨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루머 중에 고장이 잘 난다. 그리고 한 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든다. 이 이야기가 댓글에도 솔직히 많고요. 예. 옛날에 피해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루머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처음 설치 과정에서는 이제 그 과도기라고 하죠. 과도기에 이제 설치한 부분들은 조금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천공 부분도 있고 평수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예. 그다음에 자재 선정하는 것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천공을 하게 되면 메다수를 지금은 150m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깊이. 150m로 규정이 됐지만은 초창기에 때는 125m 정도. 적게 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옛날 이게 40평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제품이 네. 80평, 70평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40평짜리를 난방 평수가 커지다 보니까 효율이 안 나겠네요. 여론이 올라오긴 하는데 복원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낮게 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점이 뭐였냐면 고장 원인이었죠. 그게 부속들을 철로 썼습니다. 철로 썼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많이 끼기 때문에 녹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열 보일러의 가장 핵심인 열교환기하고 컴프레셔가 이제 거기에서 스케일이 껴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서도 많이 보완을 해서 스테누로 전부 다 바꾸고 신주로 바꾸고 바닥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것도 전부 다 후레싱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가장 크다는 거는 순환모다 정도인데 순환모다는 실질적으로 오래 쓰면 엔진 오일 갈듯이 갈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기간이 좀 기냐 짧냐 이 차이고 빈도수로 따지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분이 설명을 했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나 아니면 잊어먹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끔 저희가 전화상으로 많이 받는 편이죠. 순수 업체 입장으로 보면 이게 AS가 많이 나오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네. 새로 설치하면서 또 돈을 버셔야 되는데 네. AS 네, 쫓아다니시다가 맞습니다. 이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설치할 때 굉장히 이제 AS 부분 때문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네. 모다 부분이 고장이 난다. 제가 제일 큰 게 순환 모다 쪽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시중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모다기 때문에 모터 회사도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전화해서 바로 AS 바로 처리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모터가 유명했었지? 한때 막 무슨 모터 선전도 TV에서 했던 네, 기억이 한일, 있기는 한데 네. 그쵸, 한일 네. 모터. 예, 예를 들면 한일 모터가 들어갔다 그러면 네. 지열 보일러 업체에다가 AS를 문의하실 수도 있지만 접수하실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냥 모터 업체에다가 해서 바로 모터 교체를 해도 네네. 예,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어쨌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뭐 지원도 많이 하고 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지열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 네. 분들이 가구수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될까요? 가구수로 따지면 뭐 신축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네. 부엌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1년에 한 4, 5천 가구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1년에 네. 지금 몇 개 정도를 하고 계신 거죠? 250개에서 300개 사이. 아우. 자,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되게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댓글 보니까 예전에는 설치할 때는 엄청 AS 잘해준다고 하고 실제로 몇 년 쓰다가 딱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면은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리고 온다고 하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댓글에 실제로 몇 건 있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사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AS가 들어오면 네. 무조건 24시간 안에는 무조건 방문을 드리고 방문이 24시간이요? 예,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하고 반드시 통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여기업이기 때문에 네. 참여기업에서 하자를 무조건 안고 가는 연수가 기본적으로 정해집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게 몇 년 정도일까요? 이제 3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5년으로 대부분 하고 이제 그린홈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는데 영업하신 분이나 설치업 쪽하고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그죠. 어차피 광급공사 많이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컴플레인 걸리면 광급 수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AS 전문 네. 전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역시 그 AS 전담 기업이 있고요. 별도의 AS 전담 풀도 갖고 있고 예, 예. 설치하시는 분들도 거기 안에 꽤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수주가 힘드니 예. 서로 잘 하시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겠네요. AS 전담 기업을 네. 일부러 가입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가 자꾸 요거를 반복적으로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님께서 얼굴 이렇게 공개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 요 코어클의 시스템까지 결합해서 코어클 대표님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초창기에는 지열 보일러가 나오고 다른 시스템의 냉난방 시스템과 결합해서 시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코어클과 많이 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점이 좋다고 느껴지세요? 그 전에 시스템이 천정형, 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천정형으로 네. FCU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천정으로 배관들이 다 가서 위에서 시스템 형식으로 냉방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네. 코어크 대표님하고 만나서 요걸 지금 했을 때 저도 역시 똑같았어요.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데를 가서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열을 설치를 해서 절감 효과를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절감 효과를 보는데 한 50% 절감 효과를 봤다면 코어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네. 거의 거기에서 30% 정도가 세이브 더 업이 더 되더라고요. 세이브. 그러니까 한 7, 80% 네, 가까이도 네, 세이브가 맞습니다. 된다. 저 그거 대표님한테 요청을 해서 네. 용지를 한번 한전 용지를 받았는데 네. 저 솔직히 그거 안 봤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았어요. 전에 지열을 하시면서 다른 시스템이랑 같이 결합했을 때의 세이브되는 요금과 예, 예. 지금 코어클과 결합해서의 세이브 요금을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15년 예. 동안 하시면서.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이게 한 20, 30% 이상은 네, 네. 더 절감이 된다. 그렇죠. 그럼 엄청 플러스 절감이 알파가 되네요. 돼요. 맞아.
혹시라도 결함이 발생되거나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아까 나눠봤는데요. 예, 예. 보일러실 설치되어 있는 데 가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져야 네.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예, 가보시죠. 나가보시죠. 예. 네. 자, 여기가 보일러실이고요. 아, 들어가 그래요? 보시죠. 뭔가 설비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다 지열 보일러 관련된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열 히트 펌프라고 음. 냉난방 겸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게 음.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히트 펌프. 예, 예. 그러면은 저기 탱크처럼 생긴 거는 뭔가요? 아, 이제 여기는 그 냉방을 같이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온수 탱크가 하나 따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탱크는 이제 난방하고 온수를 저장해서 이제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하는 저장용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요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보일러 냉난방 시설을 돌리기 위한 별도의 요 공간이 몇 평 정도 필요한 건가요? 한 1.2평 정도 필요하시다고. 아, 1.2평이요? 그럼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네요. 지난번에 저희 완중가 촬영했을 때도 한번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어클로 하면 지금 1.2평 정도 지금 보일러실이 형성이 되는데 네네. 외부에 대신에 가스통이나 쉬레기 같은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집을 짓고 나서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보통 건물 밖에 한쪽에는 뭐 가스 벌크 탱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보일러 연통도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스 배관도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막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에어컨 실내기도 나와 있으니까 음. 사실상 그쪽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쪽 부분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뭐 제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쪽 공간을 활용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지열 같은 경우에는 요 보일러실만 구성해 주시면은 건물 밖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요 지열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하자 사항들 그리고 예전에 좀 뭐 빈번하게 했는데 이렇게 개선됐다 이런 요소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아, 이제- 그래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지열 히트 펌프로 알고 있는데 요게 한번 고장 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커진다고 알고 있어요. 수리 쪽으로 보면 이제 이게 고장이 나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부속마다 이제 교환이 가능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 못 쓴다고 이렇게 뜯어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러면은 요게 보장해주는 AS 연한은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제품마다? 예, 예. 이제 이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그 내구 연한이 다 돼가지고 부속을 교체하는 경우가 한 몇 년 정도 실제로 써야지 그런 일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이걸 몇 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대표님 뵙기 전에도 제가 사전에 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뚜껑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컴프레셔가 있고 네. 그리고 양쪽에 이제 판형 열기항기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이제 기구물이 단데 컴프레셔가 사실은 가장 주요한 뭐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에머슨이라는 그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뢰도가 높은 제품인데 제가 이 회사의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 컴프레셔 내구 연한이 얼마 되는지. 근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컴프레셔는 기본적으로 내구 연한이 없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내구 연한에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요 판형 열교환기라 그러는데 판형 열교환기는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판으로 된 열교환기인데 그 안에 이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나 스케일이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뭐 15년 이상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쌓여서 고장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설비에 그 스트레이너라는 장치가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여기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연구를 해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냉난방 효율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최대의 내부 열환을 끌어낼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이제 이 집에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열 히트펌프의 효율성도 높이고 내구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비장의 무기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지열 히트 펌프의 요 배관이 이렇게 아래 위로 한 쌍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한 쌍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요 오른쪽 것은 이제 그 지열 땅 속 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요 추결 탱크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아까 판형 열량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제 스케일이 발생하면은 네. 이 장치의 이제 내부 연한이 떨어지거나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트레이너라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본 시간 매뉴얼이에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 번 더 보완하려고 어떤 걸 했냐면 12인치짜리 스테인리스로 된 그 필터 하우징인데 요 안에 그 흰색으로 된 그 펄프로 된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가 그 1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물질까지 다 걸러주는데 1마이크론이면은 이 물 안에 있는 석회질하고 뭐 일부 아주 미세한 잔여 이제 그 물질까지 다 걸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판형 열기함기가 아무리 이게 뭐 5년, 10년, 15년 이상 쓰더라도 안에 판형 열기함기 안에 이제 이물질이 생기거나 스케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효율성도 높이고 내구성도 높일 수 있는 비장의 무기네요. 예. 일종의 필터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를 매번 업체에서 와서 뭐 관리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필터는 인터넷에 한 3,000원, 4,000원 주면 살 수가 있어요. 아, 진짜리. 굉장히 저렴하네. 예. 그거를 사셔가지고 건축주분께서 그냥 이거를 풀어서 이걸 빼면은 교체하기 굉장히 쉽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 2년에 한 번씩 그냥 건축주분께서 이걸 교체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면은 이 전체 배관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전체 그러니까 수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이 이제 히트펌프 그 효율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야말로 컴프레셔가 고장 날 때까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겠지만은 네. 고장 날 때까지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요 그 필터가 그 이제 요 배관 안쪽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이제 필터인데 얘가 이제 1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물질을 다 걸러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필터가 이제 이런 필터였는데 얘가 지금 다른 현장에서 한 1, 2년 정도 운전하고 나서 그 필터를 이제 넣어서 물 관리를 한번 하고 이제 뺀 필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녹물하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 요 지열 시스템 안에서 사실상 관리할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프레셔 제조사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내부 연한이 없을 정도로 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혹시 고장이 안 나도록 지금 필터 시스템을 별도로 코어클과 이 사장님이랑 같이 개발해서 넣으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모터가 고장 난다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모터일까요? 예, 순환 모터인데요. 네. AS 걸리는 빈도수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이제 주물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나옵니다. 이걸 여기서 걸러주면 아무래도 AS 빈도는 좀 줄겠죠. 그렇죠. 예. 교체를 한다고 치면 예, 예. 일단 기본 AS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AS 연한이 지나서 직접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예. 비용이 저게 모터가 어느 정도 이거 하나요?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윌로 모터를 쓰기 때문에 일루에 AS를 전환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 물이 샌다 해서 다 교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리도 가능합니다. 네. 수리를 하느냐 교환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AS 기사들하고 얘기해서 수리하게 되면 2, 3만 원이면 수리를 합니다. 물 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부담 가는 비용은 아니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지열 히트 펌프에서 고장이 좀 제일 많이 나는 순환 펌프가 이제 얘예요. 네. 얘가 이제 그 집안으로 난방수를 보내주는 순환 펌프인데 왜 고장이 나냐면 순환 펌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지열 가지고 냉난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난방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난방하고 그 다음에 난방하기 전까지 한 7, 8개월 이상 이제 얘가 가만히 서 있다가 나중에 작동하게 되면은 이게 임펠러가 살짝 이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모든 순환 펌프는 뒤에 이렇게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서 살짝만 돌려주고 작동시키면은 절대 고장이 안 나요. 사실상 거의 한 8, 90% 이상은 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사용해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막을 수 있는 AS 문제네요. 네, 근데 이제 코어쿨 같은 경우에는 냉방, 난방을 다 쓰기 때문에 멈춰 있는 시간이 뭐 거의 한두 달 이내기 때문에 사실은 코어쿨 지열 냉난방 쓰시는 분들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 순환 펌프 안에 이제 그 리데나라는 이제 부속이 있는데 네. 그 부속이 이렇게 축을 잡고 있으면서 물이 안 새도록 해주는 부속인데 네. 그 이제 물 안에 녹물이라든가 이제 석회질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물질이 생기면은 이 리데나가 아무래도 빨리 닳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면은 이제 순환 펌프조차도 이제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죠. 순환 펌프도 가끔가다 초기 불량이 나와요. 네. 근데 초기 불량 말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오래 쓴 경우에는 6년 이상 쓰고 계신데 근데 순환 펌프도 교체를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코어쿨 시스템을 쓰면은 사실 여기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 녀석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모터 제조사에다가 연락하거나 아니면 설치해 주신 우리 사장님한테 네. 연락하면은 바로 상담을 하고 가능하면은 24시간 안에 네. 응대를 해주시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신다고 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대표님과 사장님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원격 제어 시스템도 다시 한번 공개를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 안에 가득한 그런 느낌.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온맘에 했었는데 그 느낌이네요. 의미로 네, 여기 있는 제품이랑 여기 연결시켜놨어요. 지금 보시면. 그럼 실제로 지금 요 제품의 정보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방 뭔가 한번 깜빡.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온도 값이 하나도 안 올라오죠.